네, 이번 주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뭔가 2%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과연 어떤 의미가 좀 더 숨어 있는지, 그리고 선수들은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는지 이 시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내용은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오늘 경기 내용 장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바이오라든지 화장품 쪽에서 매기가 굉장히 좀 쏠리면서 시장이 다시 돌아오나 이러는데 또 장 막판 한 1시간 남겨두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좀 센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크게 밀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세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인 상승 국면이 좀 임박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후반에 외국인이 좀 바뀌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은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임이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코스닥은 그림을 보시면 지금 690, 700 라인에서 계속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저번에 5, 6, 7, 8인가? 5, 6, 7, 8 거기 그 아래 긴 꼬리 부분 4번 부딪혔던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약 한 10포인트 남겨놓고 있는데 계속 그걸 누가 뚫어줄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보면 못 오르잖아요. 그냥 그렇죠. 거기만 가면 항상 이렇게 수평으로 딱 꺾이고 나오거든요. 오늘 690선 정도, 네. 700선 그 눈치 보는 것 같고,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한 2000선 라인이 옆행으로 보면 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일단 금리 부분 쪽보다는 다른 재료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세게 사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어쨌든, 아니면 좀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급으로 봐서는 아직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만하게 이렇게 누가 끌고 이렇게 계속 사주질 않기 때문에, 기금도 좀 팔았더라고요, 연기금도. 네. 오늘은. 그래서 예상해볼 만한 시나리오는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요? 네, 맞습니다. 내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본다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약간의 아쉬움 함께 좀 드러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짚어봐야 할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선수별로는 어떨까요? 우선 라인업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LG생명과학, 2번은 현대백화점이고요. 3번 SK이노베이션, 4번 CNS 자산관리, 5번 금호석유, 6번 LG생활건강, 7번 SK하이닉스, 8번 동부건설, 9번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좀 눈에 띄는 점이요. 지금 4번 타자 CNS 자산관리는 저희가 바로 직전 MVP였죠. 지난주 금요일 조영구 전문가 클린업 트리오였습니다. 아마 참고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하루 만에 상당히 좀 큰 수익에 기뻐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상한가, 그러니까 홈런 친 선수 동부건설도 있었습니다. 오늘 기아차만 좀 부진했어요. 오늘 라인업은 좀 어때 보이시나요? 네, 오늘 라인업 대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대형주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이라든지 현대백화점, SK이노베이션, 또 금호석유도 굉장히 좀 큰 종목이고요. LG생활건강, 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좀 대형주가 좀 강세를 띠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다만 오히려 지수를 봤을 때는 코스닥 쪽이 좀 강세였는데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서 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의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바이오주, 그동안 굉장히 좀 하락폭, 조정폭이 좀 심했던 종목군이었죠. 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LG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도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종목이었는데 오늘 92만 원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한 일주일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쪽 업종이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었고 이런 개별적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고 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좀 어느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오늘 라인업 좀 어때 보이시나요? 예. CNS 혹시 상한가인가요? CNS 자산관리가? 아니요, 상한가는 그 정도는 아니죠. 상한가는 아니고 이거 오늘 되게 조그만 선수 아닌가요? 네, 오늘 9% 정도 네, 올랐어요. 근데 홈런 4번 자리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CNS 자산관리 눈에 띄고요. 작은 종목 치고는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4번 자리가 그래 보이고요. 뭐 1, 2, 3번은 무난하게 잘 쳐준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바이오 제약이 아까 오늘 또 코스닥 좀 밀려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혹시 그 뉴욕 그 생명공학 지수 빠지는 거 보셨어요? 네, 그래요? IBB. 네, 차트만 보면은 저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이쪽 섹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냥 깨져가지고 고개를 완전히 그냥 땅에 처박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엄청 숙여놨어요 고개를. 그러니까 이거 들어 올리려면 완전 무거울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져 있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서도 이게 꺾여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매매는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몇 개 또 있네요. 그리고 기아차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 부분들이 있고요. 실적 시즌 다가오니까 이제 역시 또 실적 보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선수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선수는 CNS 자산관리입니다. 일단 방송 초반에도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좀 관리하는 업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유명한 배당주였죠.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좀 높은, 시가 배당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이었는데, 일단은 뭐 동부산 쪽에 투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한 1, 2년 정도는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디벨로퍼로서 전에는 이제 관리만 했다면은 이제는 좀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회사 모양이 좀 바뀌어갔는데요. 비슷한 회사로는 에머슨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봤을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완만한 곡선을 그려주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CNS 자산관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간 또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좀 수급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어제부터 이제 좀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기관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버행이 좀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더구나 또 동부산 쪽에 좀 이 물건이 좀 제대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만약에 동부산 물건이 좀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동부산 그 골프 리조트가 잘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쪽으로 해서도 또 현금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4월인가요? 6월 달쯤에 나왔던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만약에 동부산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1년에 한 300원 정도 이상의 배당도 충분히 가능한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겠는가 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 동부산 뭐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은 올해 연내는 실적으로 반영되기가 좀 힘들겠네요. 네, 원래는 올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좀 투자자들의 투자가 조금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까지도 잘하면 좀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시총 한 1,800억 오늘 한 10% 올랐으니까 한 2,000억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에머슨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좀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보시다가 좀 하락을 한다, 조정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추가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리고 배당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배당 매력은 좀 어떨까요? 올해는 일단은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고 나야지만 아무래도 동부산 쪽에서 이 자금이 회수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뭐 배당 매력도가 크게 없다라고 좀 보지만 일단은 실적에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한 번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분을 관리해주고 좀 추가적으로 이익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보니까
이달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10월 1일에 15%, 2일에 7%, 그리고 오늘 8%까지 오르면서 5,000원대에서 현재 6,000원대 초반이거든요. 단기간에 한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지금 따라가지 말고 조금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선수 볼까요? 네, 이노베이션 저는 좀 봤으면 싶은데요. 네. 일단 그 뭐 같은 섹터 내에서 PBR이 가장 낮더라고요. 0.6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SO일이 한 배 넘어가는데 이건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 부분도 지금 뭐 SO일도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에 이노베이션도 작년보다는 한 370% 정도. 근데 물론 2분기에 이노베이션이 거의 1조 원 했잖아요. 영업이 9천억인가 했기 때문에 2분기 거보다는 훨씬 덜 나오겠죠. 지금 가이던스가 2천억인가 3천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분기랑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이 꺼져 있는 것인데 주가도 지금 먼저 반영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3분기 작년이랑 1대1로 봤을 때는 거의 400% 증분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저렴한 것 같고 유가는 사실 별로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시황에서 유가 반등 나와서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유가 한 1.8% 올랐다고 이노베이션이 올라갈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쪽은 크게 움직이지만 않고 하면은 이제 수요 증분이 조금만 따라와 주면 일단 마진이 조금씩은 개선된다 뭐 이 정도로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뭐 정유주들, 크게는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네. 좀 탑픽으로 볼만하다라고 좀 네. 평가하시나요? 이노베이션을요? 네. 지금 실적 부분 봐서는 LG화학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LG화학이 제일 센 것 같고요. 이쪽 섹터 내에서는. 네. 뭐 정유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화학도 여러 차례 저희가 이 MVP에서 좀 다뤄봤던 선수기도 한데요. 오늘은 좀 SK 이노베이션 라인업에 있었습니다. 권과장님은 이 화학 쪽, 뭐 정유도 있고요. 지금 LG화학 포함한 쪽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좋아 보이세요? 네, 일단은 화학 쪽은 1차 산업 쪽은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제 마진이 이상하게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유가는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정제 마진이 꺾이지 않는가라고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약했던 부분은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뭐 글로벌 펀드라든지 메이저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분명히 포트 비중을 줄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요 근래 이제 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했고요. 또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좀 매집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좀 정리가 된 상황에서 뭐 다른 뭐 전 세계 뭐 정유 회사들이 나쁠 때 한국 정유 회사들은 괜찮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유가 하락 리스크가 굉장히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방금 말씀하셨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싼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매수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유화학 쪽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인업에서 사실은 좀 약간 가려져 있지만 성적은 좋았던 선수가 바로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5번 타자 클린업 트리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8%나 좀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금호석유는 다른 화학주도 오를 때 많이 못 올랐고 하는 일도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원래 보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은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충분히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마진 스프레드로 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도 바닥을 3번이나 한번 견고하게 찍는 모습을 받고 바닥을 좀 확인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았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가 자체도 이제는 글로벌 경기가 좀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자체도 뭐 이쪽은 중국 쪽 업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중국 경기 또한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6%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정감을 갖고 뭐 회사에서 충분히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 이제 반등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아까 이노베이션하고 유사하네요. 네. 그 금호석유는 타이어가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이어는 요즘에 한국 타이어 광고 혹시 보셨나요? 그 동그랗게 볼이 막 굴러다니는 네, 거 혼자. 봤어요. 볼링공 같은 거. 네, 그것이 세지면 금호석유 같은 애들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광고 보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세진다는 건 타이어주들의 주가 얘기하시는 아니 건가요? 타이어가 그렇게 바뀌면요. 아. 타이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동그랗게 안 나오고 네. 구 모양으로 스피어로 나오면 네. 어디다가 줄 거예요, 금호석유는 그 주문을. 네.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약간. 그래서
금호석유 글쎄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타이어가 그렇게 구 모양으로 바뀌나요? 저는 그 광고를 보고 이게 미래지향성인가 아니면은 맞습니다. 네, 지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 자체가. 근데 요새 뭐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개인들이 이제 통발이라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일어서 가지고 바퀴 하나만 있어요. 달려서 네.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좀 많이 유행하는 거 보면 머지않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지금으로 봤을 때 그냥 상상적인 측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레저 좋아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보이길래 주가 갈까 싶어서 업체 알아봤더니 중국 업체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네. 금호석유는 어쨌든 타이어가 잘 돼야 되는데 네. 타이어가 지금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가이던스나 이런 거 보면 이쪽이 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이 올리기를 잠깐 살펴봤는데 네.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주가의 흐름상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지금 아시아나랑 연결돼 있는 금호 산업, 네. 그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쪽 계열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냥 어떤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물론 이제 주체는 다릅니다만 그냥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가미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약간 해봤고요. 네. 어쨌든 업황 자체는 약간 같은 섹터 내에 있긴 한데 전방 산업이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연구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엔 다른 선수 좀 볼게요. 어느 쪽으로 볼까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LG 생활건강입니다. 네, 이 시간에도 좀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오늘 상당했네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장 후반에는 좀 어느 정도 조금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일단은 유커들의 기한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한 20% 정도 상승한 유커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시장과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국경절이라든지 중추절, 좀 유커들의 수혜가 굉장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모레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생필품에서 많이 방어가 좀 되면서 실적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얘기가 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요새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요새 좀 쇼핑 좀 해보셨는지 모르시겠습니다. 가봤어요. 사람 많더라고요. 사람은 많은데 사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녹아내리면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 좀 큰 부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걸어 나가면은 경기가 풀리면서 좀 지갑을 열고 좀 소비가 좀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LG생활건강이 좀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뭐 중국 쪽 악재도 다 떨궈냈고요. 차트 자체도 뭐 일단은 신고가 부근에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100만 원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100만 원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오고요.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좀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신고가 트라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가 그 타오바오몰 거기 이렇게 인덱스라고 그러나요? 거기 연구원이 매일매일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한 장짜리로. 거기 보니까 LG 브랜드 후가 희한하게 스킨케어는 거기 중국 로컬 업체가 1, 2, 3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등인가가 시세이도고 일본의 시세이도고 5등인가가 후고 아무래 거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안 보여요. 약간 좀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팩은 2등인가 3등이 S&P인가요? SNP요. SNP, 그 동물 모양 되는 마스크팩이 최근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한 2, 3등인가 SD 생명과학, 생명공학인가 그쪽 거 하고 그리고 리더스는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산성 쪽 거는. 그래서 그 타오바오몰 그 지수에서 랭킹 제공하는 그것도 연구원들 리포트 매일 나오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는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후에 이 대항마가 설화수잖아요. 근데 설화수는 이 연예인을 안 쓰는 이 방문 판매 마케팅인데 후 같은 경우는 이영애 씨가 또 모델인데 그 역할이 또 톡톡히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 이 황금 연휴 혹은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뭐 밥솥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전형적인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비켜나 있는 쪽에 수혜가 더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내수주 쪽에 오히려 관련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백화점의 현재 모멘텀은
판교 백화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백화점 소비 쪽이 한국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풀려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백화점주들이 상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백화점당 뭐 한 20%에서 한 15% 정도의 매출 상승을 좀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반등이 나온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차트에서는 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가 나가지는 않을 차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월 달에 다시 또 면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백화점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꽤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몇몇 선수들 얘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1번 타자 제약바이오 중에 대표 선수로 저희가 LG생명과학을 좀 놔봤었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앞서서 두 분은 약간의 좀 우려감, 그리고 허 위원님이 이 미국 쪽에서 이 바이오 지수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주들은 연동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위험하다라고 보세요? 아침에는 약간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오후장 가면서 좀 많이 꺾였죠. 그래서 코스닥도 그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잘은 몰라도 어쨌든 뭐 포지션이 되게 커져 있는 섹터인데 그게 이제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라가려면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시황할 때랑 약간 유사한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이것을 실제로 어제 뉴욕장이 금요일 날 보여준 것처럼 진짜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재료인 것인지, 그러면 유럽장이 엄청 올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럽장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거기는 더 한다고 했던 축이고 최근에도 CPI가 안 좋으니까 뭐 우리 돈 더 풀 거야 그랬는데 이제 이게 돈 가지고 안 될 만한 상황까지 온 것인지에 대한 약간 그 불안감들을 느낄 수 있는 국면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도 좀 떠서 나오니까 일단 이쪽에서도 아마 계속 갖고 있던 분들이 일부 좀 제치고 다른 쪽으로 가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몰려있던 분들 또는 수익이 났었다가 이제 갖고 있으려고 했던 분들 중에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일부 좀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쪽도 보여지지 않았을까. LG생명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있어서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바이오텍 전체로 봐서는 어쨌든 미국이랑 연동돼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미국 쪽 시황이 저렇다고 그러면 우리 혼자 이렇게 막 강하게 올라가기는, 밸류도 그러고 우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비쌌던 상황이라서 꺼졌기 때문에 유사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담감들은 좀 갖고 있지 않나 봅니다. 다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금리를 뭐 짧게 말고 그냥 더 앞으로도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계속 유지한다는 어떤 사실 주식이 어려운 게 담보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누그러지면 한 번 더 랠리 뭐 전고점 돌파하고 그럴 가능성들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현재로서는 조금 더 안 되는 쪽으로 쏠려 있죠. 제 견해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 과장님 여쭤볼게요. 오늘 기아차 혼자 부진했어요. 원달러 환율 많이 밀렸거든요. 이제 자동차 조정의 시작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이 기회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한국자동차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뭐 더 이상 커지겠는가라는 좀 의심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다만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기아차와 폭스바겐이 항상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라이벌 구도였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어느 정도 좀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기아차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마켓이 어느 정도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바이오라나 화장품을 저는 좀 어느 정도 강하게 갈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아차가 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아차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가 저게 망가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저 정도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올랐어요. 되게. 네,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은 전혀 좀 부담이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금리 인상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겠다. 추가적인 하락에서는 좀 매수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수들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MVP 뽑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선수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장 MVP는 CNS 자산관리입니다. 네, CNS 자산관리. 지난주 저희 클린업 트리오였고요. 또 오늘 상당히 흐름 좋았고 다시금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8.93% 상승하면서 6,2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내일 경기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안도랠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내일장 좀 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글로벌 증시 때문에 지금 장 막판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등한 주식보다는 좀 낙폭과대주가 유효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좀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살 주식이 별로 안 보인다. 그 말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요. 돈이 가는 흐름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단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짝반짝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이 있었던 종목에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고 또 하락을 한다면은 좀 매수를 해놓는다면 또 수급 자체가 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지수의 흐름도 좀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이 요새는 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인덱스를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금이 오히려 지금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데 훨씬 낫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현금을 계속해서 놔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씩 상승을 한다면은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해주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녹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단다면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클린업 트리오 들어볼게요. 선수 구성 어떻게 하셨나요? 네, 일단은 내일장 클린업은요. 1번은 한미약품이고요. 2번은 네오팜, 3번은 디오입니다. 네, 먼저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 화장품, 거기에다가 이 치아 관련된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크게 묶으려면 묶어볼 수 있는 디오까지 있어요. 먼저 한미약품, 많은 분들 귀 기울여서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좀 보셨나요? 네, 나스닥 바이오테크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바닥을 찍고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한 280불까지 갔다가 한 310불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의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주는 아직까지 20%까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닥 빠진 게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심리적으로 바이오 쪽에서 좀 어느 정도는 추세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일단은 바이오테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 400불 정도까지 올랐다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50불에서 360불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그와 동참해서 글로벌 바이오 섹터 쪽에 동참을 해서 좀 수급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박스권 상단까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박스권 상단까지 간다면은 앞으로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박스권을 뚫는 것을 확인을 하신 다음부터는 앞으로 추가 한 20-30%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잘 간 쪽은 뭐 신약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 기대 레포트라든지 이런 게 한 가지씩 좀 있던데 한미약품은 좀 해당될 만한 게 있을까요? 한미약품은 일단은 섹터의 대장주의 느낌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 중에 어느 것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 기술이 뭔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한미약품이라든지 한미사이언스로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대표 성향을 띠고 좀 매수세가 몰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네오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진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유럽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숫자가 좀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수기가 좀 도래를 했습니다. 2분기, 3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비수기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면은 4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은 현재 주가 밸류가 그렇게 비싼 것만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로 봤을 때는 한 20배에서 25배 수준에 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동종 섹터로 봤을 때는 30배 이상을 받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뉴스가 나와준다면 상승으로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되니까 몸이 또 간질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건조하신 분들 아토판 같은 경우는 또 하반기에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디오는 어떤가요? 네, 디오 같은 경우는 요새 요 근래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쪽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종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2대 주주로는 독일 업체가 좀 들어와 있는데 그 독일 업체가 세계 뭐 한 3위권 안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력으로는 어느 정도 증명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좀 많이 나던 적자가 지속적으로 좀 나던 회사였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흑자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업종에서는 만약에 좀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좀 이익률이 개선이 된다면은 상승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좀 올라와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박스권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박스권을 상승 돌파할 때는 분명히 좀 같이 좀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비슷해 보이지만 매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낼 만한 네오팜 그리고 제약바이오 아직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장주 한미약품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잘 버텼던 그리고 향후가 기대되는 디오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수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